제4차 시와 5차 시에서는 스마트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작물 재배 환경 제어기의 펌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환경 제어기의 펌웨어를 구현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시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는 달리 개발하고자 하는 하드웨어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개발 환경을 구축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펌웨어를 코딩하기 위한 프로그램 상세 설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 제어기의 펌웨어의 기초가 되는 입출력 관련 드라이버 프로그램의 파이썬 코딩 방법을 알아보고, 네 번째로는 UI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위한 기초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이 완료되어 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 환경 구축 단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환경 제어기 개발은 라즈베리 파이 모듈을 주제어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모듈을 기반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OS 설치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모듈의 기본 OS는 리눅스를 사용합니다. 이 OS는 라즈베리 파이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SD 메모리 카드에 설치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OS를 다운받고 SD 메모리에 쓰는 모든 과정은 이미저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교환해서 소개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환의 그림과 같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의 이미저 프로그램을 PC에서 다운받은 후에 실행을 하면 이미저 프로그램의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운영체제 버튼을 통해 풀버전 OS를 선택하고 다시 주 화면으로 돌아가 OS를 설치할 SD 메모리가 들어있는 드라이브를 지정하면 설치 준비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SD 메모리 드라이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쓰기 버튼을 눌러 OS 설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은 OS의 초기값 설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값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본 환경 제어기에서는 교환해서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자판은 영어 키보드, 사용자와 사용자 비밀번호는 ECS와 ECS220으로 정했습니다. 이 설정은 이후의 작업에도 계속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과 와이파이 설정은 주어진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VNC 설치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VNC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펌웨어 개발을 PC 또는 노트북 환경에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격 영상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라즈베리 파이의 프리퍼런스 메뉴에 라즈베리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통해 VNC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교환해서와 같이 PC에서 VNC 뷰어를 다운받아 설치를 하면 사용 준비가 완료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기본 OS에서는 한글 폰트가 없으므로 한글 사용을 위해서는 한글 폰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폰트 설치는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교환에 명시된 명령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 교환해서와 같이 OS 시스템을 최신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한글 키보드를 인스톨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교환에 명시된 명령을 통하여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라즈베리 파이의 프리퍼런스 메뉴에서 교환과 같이 한글을 추가시키고 리부트를 수행하면 한글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하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윈도우 OS와 다릅니다. 그래서 파일 서버 프로그램을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하여 두 시스템이 상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 프로그램을 삼바라고 하는데 서버 메시지 블록 또는 커먼 인터넷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바 프로그램의 설치는 교환에서 제시된 명령을 입력하여 설치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삼바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교환해서와 같이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봄으로써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삼바 서버에 접속하려면 사용자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앞절에서 초기값 설정할 때 입력한 사용자 이름이 ECS이고 비밀번호가 ECS220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먼저 라즈베리파이의 etc 폴더 아래 삼바 폴더에 있는 삼바 서버 설정 파일에 교환과 같이 유저 등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교환에서 명시한 비밀번호 설정 명령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삼바를 재실행합니다. 라즈베리파이의 삼바 서버 설치와 설정이 끝나고 나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윈도우에서 라즈베리파이의 파일 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교환에서와 같이 윈도우의 실행창에서 라즈베리파이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을 시도하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설정한 사용자 아이디 ECS와 비밀번호 ECS220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고 나면 라즈베리파이 내부의 파일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이 교환과 같이 나타납니다. 라즈베리파이의 운영 프로그램에는 톤이라고 하는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파이썬 프로그램 코딩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저장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 개발 환경에서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교환에서와 같이 OS에서 제공하는 콤맨드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make 디렉토리 명령으로 이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앞에서 설치한 삼바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삼바 서버를 사용하면 교환과 같이 윈도우 환경에서도 폴더 생성이 가능하며 만들어진 파일 폴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 토니는 라즈베리 OS의 기본 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교환에서와 같이 라즈베리파이 화면에 있는 산딸기 아이콘을 누르고 그 아래 메뉴에서 찾아서 실행합니다. 토니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제일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입력창이 뜨는데 교환에서와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입력해 봅니다. 앞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파일을 저장하고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입력을 마치고 나면 세이브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저장할 폴더와 파일명을 입력해주고 OK 버튼을 누르면 저장됩니다. 이때의 저장 폴더는 앞에서 생성한 파이썬 프로그램 저장 폴더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런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아래에 있는 쉘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베디드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서 하드웨어 사양 및 요구 기능이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특별한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의 설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교환에서 제시된 라이브러리 패키지는 라즈베리파이의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지 않는 외부 접속용 라이브러리 모듈의 설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본 환경 제어기 개발에 실제 사용된 모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은 전원이 투입되어 시스템이 시작되면 설정된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로딩되어 실행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동 실행 기능을 라즈베리파이에서 설정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파이의 루트 폴더에 있는 etc 폴더의 안에 있는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은 라즈베리파이의 시스템 프로파일을 에디터로 읽어서 교환에서 제시한 일련의 명령어를 추가하고 다시 저장하면 됩니다. 교환의 그림은 라즈베리파이 OS에서 제공하는 나노라고 하는 에디터를 사용하여 시스템 프로파일을 수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단원은 펌웨어 프로그램의 상세 설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환경 제어기 개발의 실제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 설계를 구성하는 요소별로 설계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상세 설계 단계는 코딩에 필요한 절차와 프로그램 구성 아이템들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코딩 단계에서의 시행착오와 개발 완료 후의 유지 보수 시술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둡니다. 교환에 있는 그림은 앞 시간의 설계 방법론에서 배운 HCP 플로우 차트로 환경제어기 프로그램의 메인 루틴 내용을 상세 설계한 설계도입니다. 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앞부분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모듈, 상수, 그리고 클래스 및 함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아랫부분은 앞에서 선언한 스레드를 차례로 실행시키는 구조입니다. 설계서에서 보면 환경제어기의 펌웨어 프로그램은 I/O 정보를 읽고 쓰는 스레드 4개와 제어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스레드 1개, 그리고 GUI 스레드로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HCP로 작성한 서브루틴의 상서 설계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에 있는 그림은 메인 루틴 설계도에 있는 스레드 중에 한 개의 상세 설계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HCP 차트는 업무 처리의 흐름 표현을 주요하게 다루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의 페이지에서 표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무한 루프로 루틴으로 구성하고 그 내부에 처리해야 할 루틴들을 담도록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GUI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본 환경 제어기 개발에서는 터치스크린 형상의 GUI 화면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펌웨어 입장에서 보면 GUI는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하는 특별한 형태의 스레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펌웨어의 상세 설계에는 이 스레드의 설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GUI 화면의 상세 설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UI 상세 설계는 운영하고자 하는 화면의 계통과 형상을 정해야 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먼저 교환의 도면은 화면의 계통을 설계한 GUI 구성 계통도입니다. GUI 구성 계통도는 GUI 코딩을 위한 상세 설계의 한 부분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화면과 각 화면에 후속하는 종속 화면이 나타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각 화면의 제목과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여 코딩 단계에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속되는 화면의 표현이 많은 경우 다른 페이지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서술합니다. 이때에는 계통도 읽기의 편의를 위해 종속되는 도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의 도면은 앞에서 그린 도면에서 표현된 종속 화면의 내부 메뉴를 다시 자세히 표현하였습니다. 더 필요한 화면도 이와 같이 계통도를 명시하여 코딩 단계에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화면 구성 계통도가 완성되면 화면 디자인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GUI 구성 계통도에서 설계한 내용을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림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 잘 설계된 화면 디자인은 코딩하는 단계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위젯 설계가 신속 정확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환경 제어기 개발에 사용된 화면 설계 내용을 가지고 설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그림은 앞서 설계한 GUI 구성 계통도에서 정의된 스케줄 제어 타스크의 화면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설계 요구사항의 항목, 즉 주기 제어, 비주기 제어, 액추에이터 동작과 상태 정보의 표시 등의 화면 구성 아이템들의 배치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교환의 그림은 앞서 설계한 GUI 구성 계통도에서 정의된 자동 제어 타스크의 화면을 디자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설계 요구사항의 항목들, 즉 자동 제어 환경 설정과 동작 상태의 정보 표출, 그리고 화면 구성 아이템들의 배치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번 단원은 펌웨어 프로그램의 코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환경 제어기 펌웨어 개발에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여 코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파이썬으로 I/O 처리를 위한 드라이버와 스레드의 코딩을 예제 프로그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경 제어기 개발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모듈을 환경 제어기 메인 컨트롤러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라즈베리 파이에서 제공하는 I/O 포트, 즉 GPIO 포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모듈을 인풋하여야 합니다. 교환에서 이 모듈 이름과 모듈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파이썬 코드는 GPIO 포트의 핀 번호 20번과 21번의 입력 상태를 읽어서 화면에 프린트하는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코딩된 내용을 살펴보면 앞부분은 GPIO 포트를 액세스하는 라이브러리를 인풋하여 모듈을 셋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블록은 GPIO 포트의 핀 20번과 21번을 입력 포트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블록은 1초에 한 번씩 입력 포트의 상태값을 읽어서 화면에 프린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GPIO 포트의 핀을 통해 ON 또는 OFF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프로그램의 두 번째 블록은 GPIO 포트 핀 22번에서 25번까지를 출력 포트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블록은 1초 간격으로 출력 핀 순서대로 ON과 OFF를 반복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예입니다. 본 개발에서는 라즈베리파이가 제공하는 GPIO 디지털 입출력 포트 외에도 다용도 디지털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PCA968호 칩을 확장 포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I2C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접속하여야 합니다. 파이썬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라이브러리 모듈을 인풋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가 버스IO 라이브러리 모듈입니다. 두 번째로는 PCA968호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PCA968호 라이브러리 모듈을 인풋하여야 합니다. PCA968호 디바이스는 모두 16개의 출력 채널을 제공하는데 모두 ON/OFF 제어와 PWM 제어가 가능합니다. 교환의 프로그램 아래쪽 블록은 16개의 출력 핀에 각기 다른 PWM 신호를 내보내도록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환경 제어기 개발에서는 센서 및 아날로그 신호 입력을 받기 위해 12비트 AD 컨버터 MCP3208 칩을 사용하여 입력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SPI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접속하여야 합니다. 파이썬에서 이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SPIDEV 라이브러리 모듈을 인풋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디바이스를 읽어오기 위한 속도와 모드를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바이스를 제어하려면 먼저 디바이스 쪽으로 요구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서 오는 데이터를 읽는 수순이 필요합니다. MCP3208 디바이스는 3바이트의 요구 데이터를 보내야 하고 이후에 3바이트의 응답 데이터를 보내오도록 동작합니다. 교환의 표시 부분이 디바이스 쪽으로 요구 데이터를 보내고 응답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부분입니다. 본 환경 제어기 개발에서는 RS485 통신 버스를 통하여 외부 센서와 출력 장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용된 프로토콜은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드버스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습니다. RS485 통신 버스는 라즈베리파이 보드에서 제공하는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 포트를 사용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모듈을 인풋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모드버스 라이브러리도 같이 인풋합니다. 이 부분의 코드는 통신 포트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RS485 통신 버스에 연결된 어드레스가 1번인 센서 장치의 메모리 어드레스 1000번지에 있는 값을 3초에 한 번씩 읽어오도록 작성한 프로그램 예입니다. 앞에서는 환경 제어기 개발에 필요한 I/O 관련 파이썬 코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환경 제어기 펌웨어에서 스레드 부분 코딩은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프로그램은 스레드 코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로 선택한 환경 제어기 펌웨어를 구성하는 실제 스레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스레드는 환경 제어기 펌웨어 기능 중에서 스케줄 제어와
자동 제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스레드입니다. 교환의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인풋 아규먼트 설정도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GUI 스레드의 객체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레드는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되어야 하므로 무한 루프를 돌도록 작성합니다. 이 페이지의 프로그램 윗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초에 한 번씩 센서 값을 계산하고 제어하도록 코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프로그램은 환경 제어기의 자동 제어 기능 부분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코딩하다 보면 실행 중의 변수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환의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프린트 명령문을 사용하여 스레드의 실행 상태를 터미널 창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초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디버깅 작업을 위해 많이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는 환경 제어기의 스케줄 제어 처리를 하는 코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스케줄 제어 화면에 현재 시간을 바 형태로 표시하는 루틴입니다. 여기가 스레드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레드 무한 루틴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레드가 수행되는 주기를 결정하는 슬립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스레드 함수를 배울 때 스레드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메인 루틴에서 스레드 시작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환의 프로그램은 실제 환경 제어기 펌웨어에서 스레드를 시작하기 위한 코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스레드를 만들고 실행하려고 하면 스레딩이라고 하는 스레드 객체 생성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려면 스레드 함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스레드로 전달하려는 아규먼트가 있으면 예제 프로그램과 같이 그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라는 시작 명령어를 수행하면 그때부터 스레드 실행이 시작됩니다. 이번 단원은 GUI가 필요한 펌웨어 프로그램 작성에 유용한 라이브러리와 이것을 사용한 코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환경 제어기 펌웨어 개발에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인 티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티킨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기초적인 사용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킨터의 장단점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티킨터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많은 GUI 프레임워크 중에서 표준 라이브러리에 내장된 유일한 프레임워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툴을 구매하거나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티킨터의 강점은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윈도우즈, 리눅스, 맥 OS에서 동일한 코드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의 시스템 플랫폼이 바뀌어도 기존 UI 코드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티킨터의 시각적 요소는 기본 운영체계의 요소를 사용하여 렌더링되므로 티킨터로 빌드된 응용 프로그램은 실행되는 플랫폼에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티킨터로 구축된 화면은 조금 올드해 보인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킨터는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소형 플랫폼에서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파이썬에서 티킨터 워크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티킨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먼저 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기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환과 같이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UI 객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하면 화면에 기본 창이 하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부르고 UI 객체를 만들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마지막에 사용된 메인 루프 함수가 GUI 스레드를 시작하는 함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티킨터 사용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UI를 구성하는 요소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티킨터로 생성할 수 있는 위젯들은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본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몇 가지만 만드는 정도로 사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중에 사용 빈도가 높은 위젯들은 라벨, 버튼, 텍스트, 리스트 박스, 메시지 박스 등입니다. 교환의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템들을 간단히 호출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보면 생성된 창 안에 4개의 구성 요소가 모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위젯을 만드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예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예제 프로그램은 화면에 라벨 위젯을 생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화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젯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자료 입력 변수명들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환의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젯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 위젯을 실제 화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예제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팩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튼 창의 생성 방법입니다. 교환의 예제 프로그램과 같이 코딩하여 실행하면 화면에 버튼 위젯이 생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윗부분은 버튼 위젯에서 부를 함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버튼 위젯 객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선언된 함수를 여기에서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실행해보면 버튼 창이 나오고 다음에 그 버튼 창을 누르면 버튼 위젯에서 부른 함수, 즉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위젯이 또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창 생성 방법입니다. 교환의 예제 프로그램과 같이 코딩하여 실행하면 화면에 텍스트 위젯이 생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메모장처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 하나를 만들고 이어서 스크롤 기능이 있는 텍스트 창을 만들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박스 창의 생성 방법입니다. 교환의 예제 프로그램은 화면에 리스트 박스 위젯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인서트 함수는 원하는 위치를 정수로 지정하여 리스트 내부에 해당 위치의 리스트 내용을 삽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맨 뒤에 리스트를 넣고 싶다면 AND로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메시지 박스 창의 생성 방법입니다. 교환의 예제 프로그램은 메시지 박스 위젯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버튼 위젯이 나오고 그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를 호출하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람다 함수는 즉석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익명 함수입니다. 별도로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간단히 사용하는 데 유용한 함수입니다. 이번 단원은 모든 개발 과정을 마치고 난 후 개발 결과물을 종합 시험하는 단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개발 업무 프로세스 모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알려진 일명 폭포수 모델이라고 하는 선형 순차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량한 V모델, 또 나선형 모델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은 모델들은 개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통합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결국 각종 개발 작업에서 수많은 반복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은 개발 방법, 도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류에 빠르게 대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개발 프로세스 모델들은 개발 결과물의 요구 기능과 성능 등이 개발 목표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증은 대부분 개발 단계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리고 검증 시험에 항상 동반되는 기준은 각 단계에 대응하는 계획 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단원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환경 제어 장치의 시스템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스템 검증 단계의 종합시험은 설계 단계의 요구 정의서가 이 시험에 대응하는 계획 문서이므로 이것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업무 절차를 살펴보면 교환의 그림처럼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교환의 그림은 본 개발에서 사용한 체크리스트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각 구역별로 작성 요령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역은 개발 시작 단계에서 작성한 요구정의서에서 정의된 요구정의 내역과 식별자를 인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구역은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인지 등을 구분하여 서술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구역 내용은 요구정의 식별자 항목에 따르는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시험 방법은 시험의 통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역은 앞에서 제시한 시험 방법을 기반으로 시험의 기준이 되는 통과 기준을 명시하고 시험 후 패스 또는 페일을 기록하는 영역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이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요구정의 내역과 개발 최종 결과가 일치함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환에서 제시한 서식은 개발 사업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작물 재배 환경 제어기의 펌웨어 개발을 파이썬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개발 결과물을 최종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